자, 오늘의 주제, 홍콩이 현재 한국 삼성전자뿐이라며 급히 찾는 상황, 홍콩 한국 불매운동 보고 애플 불매운동 시작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애플이 앱 하나를 삭제함으로써 홍콩에서 퇴출 위기에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홍콩에서 일사불란하게 애플 제품에 대한 보이콧 및 대규모 불매운동을 시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애플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들어 홍콩이 중국과 대립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와 관련한 홍콩 시위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더욱 그 시위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위와 관련해서 실탄 발사가 있었고 10대 소년이 부상을 당할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애플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홍콩 사람들은 애플 스마트폰을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하는 도중 애플 아이폰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애플이 제공 중이었던 홍콩 맵 라이브라는 앱을 갑자기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애플이 해당 앱을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홍콩 맵 라이브는 홍콩 시민 및 시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앱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앱을 사용하면 홍콩 시민 및 시위자들은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정보를 모아서 경찰의 위치라든지 경찰이 실제로 최루탄을 사용하는지 등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시위대의 거점 그리고 집합 장소 등을 굉장히 편리하게 알려주는 앱이었기에 홍콩 사람들에게 있어선 당장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앱이 사라지자 홍콩 시민들은 시위에 참여 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앱이 삭제된 이유가 현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애플에 대한 중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게 조금은 다른 이유를 발표합니다. 해당 홍콩 맵 라이브라는 앱이 범죄자들이 해당 앱을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은밀하게 사용해 거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해당 앱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을 표적으로 삼고 잠복해 있다가 습격하는 데 쓰인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실제 이 발표로 인해 중국뿐만 아니라 애플 또한 중국과 같은 편이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홍콩 시민들은 굉장히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홍콩 내에서의 애플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애플은 애초부터 이달 초 홍콩 맵 라이브라는 앱의 판매 승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4일 뜬금없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공개하자마자 중국 관영 언론인 황구시보가 애플이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한 것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자마자 애플은 바로 꼬리를 내린 겁니다. 실제 황구시보에서 홍콩 깡패들은 어떻게 안녕하신가? 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비꼬는 듯한 어투와 함께 애플이 제공하는 앱 때문에 중국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애플이 현재 홍콩을 도와주는 꼴이란 표현을 해버립니다. 이 표현이 나오자마자 애플의 태도는 돌변하게 된 거죠. 결국 애플은 홍콩과 중국이란 선택지에 있어서 한쪽을 선택한 것이 아닌 두 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애플이 박쥐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애플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내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제품의 많은 부품들이 실제 중국과 협력해서 생산하고 있는 것도 애플에게 있어선 중국과 멀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 나빠지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는 아예 자국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실제 중국 정부기관에서는 아이폰을 쓸 경우 벌점이 가해져 진급 누락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을 정도로 애플 아이폰을 대놓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판입니다. 결국 중국을 선택한 애플은 홍콩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현재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NBA 당장이
홍콩과 중국의 대립에 있어 홍콩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NBA 보이콧이라는 중국의 초강수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 미국 국민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순위권 기업인 애플마저 중국의 저런 파렴치한 행태에 굴복했다며 미국 네티즌들 또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 그리고 인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닌 오직 이익 추구만을 위해 중국의 검열과 압박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실제 공화당의 조시알리 상원 의원은 도대체 애플을 경영하는 사람은 실제로 누구입니까? 팀 쿡인가? 아니면 중국의 베이징인가? 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꺼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방송 매체에서도 미국의 자존심인 애플과 NBA가 중국의 시장에 모두 굴복했다. 정신적인 패배다. 라는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홍콩 네티즌들의 애플 불매운동 시작은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골이 깊어진 가운데 홍콩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중국의 화웨이, 오포, 샤오미 및 비보 등의 제품을 홍콩 사람들이 쓸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홍콩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혹은 좀 더 나은 스마트폰을 한국의 삼성전자가 제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홍콩 내에서의 애플 보이콧 움직임이 더욱 심해진다면 사실상 애플과 관련된 모든 반사 이익이 대부분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로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자유 그리고 인권을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중국의 검열과 압박에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애플의 이런 선택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호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분위기가 흘러갈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삼성전자가 또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퀀텀닷 올레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또 삼성이 시장을 리딩하기 위한 통 큰 투자로 보이는데요. 시기상 가장 적절하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경제 성장률 저하 및 TV 기술의 발달 및 교체 주기의 증가라는 큼지막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최근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중국 BOE라는 업체의 10.5세대 초대형 저가 LCD가 사실상 대형 LCD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다 할 만한 신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고 단지 저가 패널만이 즐비하고 있는 문제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또한 기술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LCD 업체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0.5세대 초대형 LCD 라인을 증축해서 중국 업체들은 높은 수율로 LCD를 뽑아내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LCD 양이 많아지면서 LCD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LCD를 중국이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LCD 패널 시장에서 일찌감치 손을 뗐었었는데요. 실제 LCD를 미친듯이 뽑아내던 중국 업체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돼버린 거죠. 결국 최근 들어 LCD 수익성 악화 및 한계로 중국 정부에서는 LCD 생산 회사들을 통폐합하고 있을 정도로 그 문제는 현재 중국 내부에서 심각합니다. 또한 BOE도 LCD 수익성 악화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리딩하는 회사는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었고 삼성은 중국의 LCD 수익성 악화 및 OLED로 현재 어려운 상황과 실제 소비자들을 리딩하는 업체들은 삼성과 LG였다는 점에 현재 주목을 한 것이죠.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OLED 생산으로 한국을 바짝 쫓기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했지만 실제 중소형 OLED 패널조차 수율이 좋지 않아 중국 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기에 대형 OLED 패널의 수율은 말하지 않아도 뻔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번 13조 규모의 퀀텀 올레드 디스플레이 생산 투자 결정은 LCD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중국을 쉽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앞으로 리딩할 기술을 바탕으로, 즉 다른 나라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당분간은 넘볼 수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TV 시장을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삼성의 의지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데 연구 개발을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점프하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런저런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도쿄올림픽. 그런데 그런 헛발질에도 우리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체지로 제주도가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난민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선수촌의 숙소 시설과 선수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통제들, 그리고 환경이나 음식 문제 등등으로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곤란해했고, 아직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도쿄를 대체할 지역의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발빠르게 캐치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와 선수들을 위해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특별 TF팀을 구성하고 국제훈련 캠프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따뜻한 기후와 자연 환경,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와 가깝다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선수단 유치는 물론 그 나라들과의 국제 교류까지도 생각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전지훈련 유치 관련 마케팅에 힘을 쓰고 5월부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편안한 숙소 중심의 선수 캠프 유치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쪽 나라보다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양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출입국 절차나 비자 문제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의 제주도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야 빠른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도쿄 공항으로 들어갈 때 빠른 처리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나 유럽의 선수단들이 도쿄가 좀 걱정이 된다 싶으면 제주도로 와서 좋은 환경에 좋은 숙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을 하다가 본인들 경기가 있는 며칠 전에 도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케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마케팅 부문에서 우리 한국 내에서도 각국의 선수단 유치를 위해 뜨겁게 경쟁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13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전지훈련 중 부상을 당한 선수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홈페이지에 7개 국어를 지원하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해 외국 선수들이 병원 정보를 검색하기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천시는 한국관광공사와 외국인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인천공항의 인프라 제공 및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사용했던 경기장과 숙박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충북 충주시도 2013년에 열렸던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던 경험과 시설을 활용을 해서 도쿄올림픽 조정과 카누와 관련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전지훈련 장소와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우리 국가대표팀이 쓰던 종합체육관과 국가대표 야구장, 수영장, 역도 훈련장이 있는데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는 빌려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스위스의 철인 3종 대표팀, 말레이시아 역도 대표팀은 이미 예약이 돼서 훈련 계획이 잡혀 있고, 몽골, 베트남, 그리고 전략상 밝힐 수 없다고 한 나라들까지 총 8개국의 태권도 선수단은 전지훈련을 겸해서 태권도 자문까지 구하러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사격 국가대표팀은 이미 훈련이 끝나고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선수들까지 훈련 장소로 제주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작부터 여름까지는 제주도가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곧 전지훈련을 시작하는 국내 팀들에는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이미 비공개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수영과 다이빙 국가대표팀 46명, 그리고 올림픽 대표는 아니지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수영연맹 선수와 실업팀 선수 총 400명, 대한복싱협회 선수 등 500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제주도에 짐을 풀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팀이나 국내팀이나 마찬가지로 전략상 훈련 일정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용히 왔다 가는 팀까지 합치면 제주도를 이용하는 팀들은 훨씬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선수단과 숙소 유치는 물론 한 번 왔던 선수들이 대회가 끝난 후에는 관광객화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여담이지만 한라일보나 제주신문 등의 지역신문에서는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도 장점이지만 제주도 쪽이 체류 경비면에서 월등히 앞선다면서 경제 여건이 조금 안 좋은 나라들한테는 도쿄의 물가랑 제주도 물가의 차이가 체감이 많이 될 것이다. 굳이 우리가 유치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는 나라에서는 알아서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